독의 성질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칼리 금속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A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1A족. 그래서 원자의 화학적 거동의 결정의 주요인은 최각전자, 원자과 전자들의 종류와 그 숫자. 그래서 1A족은 다 한 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1A족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제일 작은 원소들이니까 전자를 매우 쉽게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보통 금속, 전자를 잘 빼앗아 갈 것 같은 애들, 전자 친화도가 높은 애들이 비금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1족이 알칼리 금속이고요. 2족이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가운데 디오비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전이원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피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애들인데요. 그 중에서 7A족, 여기를 할로젠 원소들이라고 하고요. 17족.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이렇게 8쪽에, 8A족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자면은 여기 이거 붕소는 비금속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비금속도 애매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붕소가 있고요. 여기에 실리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그 아르세닉이라고 하는 비소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더라? 셀레늄? 셀레늄은 여긴데. 셀레늄 밑에 뭐가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죠? 여기가 아스타틴인가 뭔가 있고요. 아무튼 요 기준 3A족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씩 나눠서 이 위쪽이 비금속,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금속이다. 이쪽에 있는 건 다 금속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만 이번에는 비금속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여기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전자를 얻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8A족은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빼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4A, 5A, 6A, 7A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금속이 몇 가지 없으니까 비금속만 기억해도 되겠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에 인, 황, 염소, 이쪽에는 셀레늄,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롬, 아이오딘. 요것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금속이에요. 이 비금속 원소들만이 분자를 형성하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들을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쓰지 않고요. 오직 공유 결합을 하는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분자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참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형성하죠 또.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셔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경우는 1족 원소들을 얘기하고 가장 큰 화학적 활성을 나타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써 있죠. 원자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원자 핵 속의 질량이 더 빨리 커져 버리기 때문에 밀도가 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졌어요. 맨 밑에 있는 프랑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연에 존재하는 양이 너무너무 적다. 뭐 그런 얘기고, 낮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비금속과 반응해서 양이온으로 이온성 고체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은 원소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자 배치만 딱 봐도 아, 얘는 전자를 잘 잃어버릴 것 같아. 양이온이 되기 쉬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환원력이 강해진다. 이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환원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내준다. 제공해주는 성질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의 환원 반응에서 환원력 순서는 리튬, 포타슘, 소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순서가 리튬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써 있죠. 리튬이 워낙에 원자 사이즈가 적어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전자들이 뭉쳐 있는 정도가 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자를 비교적 또 잘 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고요. Li 플러스가 K 플러스에 비해서 훨씬 큰 전하 밀도, 그러니까 전자들이 너무 사이즈가 작은 원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 분자가 Li 플러스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i 플러스가 K 플러스에 비해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일 때 그걸 수화라고 하죠.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래서 여기에 Li가 조금 이렇게 역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충 비슷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5개의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 배치는 전부 다 S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밀도는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녹는 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끓는 점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또 역시 낮아지고 있고요. 반지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온 반지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소듐, 포타슘에서 수화 에너지,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일 때 에너지가 리튬이 제일 크다라는 게 여기 나타나 있네요.